자, 첫 번째 이슈입니다. K방산 수주 훈풍에 미 대선이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지정학적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K방산의 신규 수주, 실적 개선 등 올해 또 수출 200억 달러 달성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계가 주목하는 K방산, 과연 한국의 기술력이 뭐가 있길래 이렇게 K방산이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슬이 전문가님, 오늘 K푸드, K뷰티 뭐 다 K가 붙어요. 근데 방산까지 한국만의 특별한 기술력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수주액이 이제 굉장히 늘어나는 데는 분명히 좀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결국에 이제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수요가 많은 것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 등지와 좀 비교를 했을 때 국내 K방산의 경우에 이제 가격도 상대적으로 좀 이제 저렴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높은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은 이 납품 기한에 대한 속도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에 또 빨리빨리 문화가 있다 보니까 이 기한도 굉장히 좀 잘 맞추는 것으로 굉장히 좀 유명한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제 그런 기술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가격에 대한 이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 납품 기한 속도 이런 부분들이 좀 합쳐져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해서 좀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뭐 중동 쪽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계속해서 좀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속도가 생명이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수은법 개정으로 인해서 뭐 물량 확보까지 더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어떠한 또 추가적인 이런 수주 확보까지도 좀 기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 자체가 지금 K방산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아닐까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란 우리 민족의 어떤 하나의 또 장점이 이럴 때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수주액 2,200억 달러 돌파 가능성까지 있을 만큼 역시 부지런한 민족 국가에서 나온 K방산의 위력은 이런 또 하나의 모멘텀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자, 그러면 이제 정부도 이제 방산주에 굉장히 많은 또 힘을 실어주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아니 어느 정도 규모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제 모멘텀이 어느 정도의 이제 우리가 알만한 거냐 예상을 좀 하고 싶은데요. 길건우 대표님.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 주도잖아요. 그쵸. 그러면 최근에 이제 뭐 반도체, 자동차 이런 것들이 이제 원래 잘하고 있고 근 2년 동안에 조금 이제 부각이 되는 게 방산인데 이게 방산 계약을 할 때 이게 참 애매합니다. 왜 애매해요? 액수가 굉장히 크거든요. 액수가 크다 단위가 보니까 너무 크다. 그치. 단위가 너무 크다 보니까 네네. 얘네들만 믿고 하기는 좀 애매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왜냐면 이제 예를 들면 그 무기가 한 번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쵸.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사실은 이제 어찌됐건 어느 정도 지원은 또 조금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딴 거보다도 방산 쪽은 우리나라가 좀 진심인 것 같아요. 방산은 진심이다. 진심인 것 같아요. 원전도 뭐 진심이긴 하지만 네. 최근 들어서 조금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저는 원전, 방산. 근데 방산이 숫자가 더 찍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열심히 정부 쪽에서는 네네. 정책이나 자금 쪽으로 이제 지원을 조금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부 쪽에서 그리고 항상 얘기하는 게 수주 목표를 세워요. 그러니까 수주 목표가 낮다라는 건 야 니네 알아서 해. 야, 우리 지원도 없어. 그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수주 목표가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네. 200억 달러예요. 근데 아마 올해 전혀 문제 없이 잘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지금 뭐 폴란드가 사실은 많은 걸 했지만 그 외적으로도 최근에 루마니아도 있었고요. 좀 그 아랍 쪽으로도 최근 들어서 이제 이슈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다. 정부의 힘도 조금 실리고, 그 다음에 수주도 계속 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분기 때는 사실은 실적이 조금 안 지키긴 했습니다. 왜냐면 뭐 이제 인식되는 시기가 조금 늦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하반기 때 조금 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산에 대해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방산의 진심인 게 또 우리나라다라고 네. 또 얘기할 만큼 방산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하반기에 대한 뭐 정치적으로 리스크가 될 만한 요인들은 좀 뭐가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뭐 대선 부분들도 우리가 리스크가 될 수도 있고 그 외에도 있을 텐데 이수희 전문가님.
어떤 부분이 요인이 우리 리스크가 될 만한 게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그 정책 부분에서는 이제 방산 쪽은 오히려 리스크가 좀 적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방사는 적은데 그럼 네. 뭐가 문제일까요? 사실 그냥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네, 이런 게 좀 불확실성을 확대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사실 수급적인 면에서 좀 보셔야 됩니다. 네네. 왜냐면은 항상 이제 그 대선을 앞두고서는 대부분 이제 금융주 쪽으로 이제 수급이 많이 옮겨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효과들도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상반기에 좀 주도 업종이었던 뭐 반도체라든지 방산 이런 수출주들은 조금 쉬어가는 구간일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그리고 국민연금의 어떤 그런 수급을 보면은 최근 방산 쪽을 좀 던지고 있죠. 그래서 비중은 줄이고 있고 지금 뭐 의류 OEM 쪽이라든지 화장품, 반도체 쪽으로 조금 수급이 쏠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좀 대선 전까지는 쉬어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뭐 그 아웃퍼폼 할 수 있는 뭐 그런 기업들을 많이 보시는데 대표적으로 뭐 음식료 쪽이 될 수도 있겠고 금융주들 네, 당분간 좀 강세를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히려 방산주들이 수급이 그쪽으로 좀 옮겨갈 때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뭐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이쪽은 조금 갈릴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워낙 이제 두 후보가 선호하는 게 다르다 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이제 방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두 후보 다 굉장히 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업종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내 이제 방산 기업들과 또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딱히 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된다라고 해서 방산에 뭐 악재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뭐 그렇게 큰 요인들은 많지가 또 않은 부분들이거든요. 그것도 아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좀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좋을 거. 수 있다. 네. 최근에 이제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미국에서 이제 세계 경찰을 포기를 하겠다. 네,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다들 자주 국방을 좀 할 수밖에 없거든요. 방산 쪽은 더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뭐 크게 이제 우려할 만한 그런 리스크적인 요인들은 좀 많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좀 눌린다라고 하면은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미국 대선에서 될진 모르지만 그렇게 된다 해도 오히려 찬스다. 이때 저가 메리트로 보면서 매수를 눌러야 한다라고 하면서 방산에 대해서는 방산주 그렇게 리스크될 부분들은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국민연금의 방산주 줄이고 뭐 의류, OEM 비중 좀 확대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의 흐름들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좀 방산으로 넘어올까요? 두 분이 방산주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 뭐 살짝 아까 얘기는 해주셨는데 방산주 아직 저평가다 대 주가는 잠시 쉬는 구간 어떻게 좀 보시는지 주가가 좀 정체돼 있다 아직은 저평가다. 자, 두 분 중에 먼저 길건우 대표님. 네. 우리 이슬이 전문가님은 아까 그런 얘기 하셨어요. 저평가다. 근데 그 길건우 전문가님께서는 주가가 정체돼 있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다 여기도 저평가 맞다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주가 정체라고 봅니다. 아 빨간불인가요? 네, 그러니까 저평가는 아닌 것 같아요. 적당한 평가를 받고 있으나 평가는 적당하나. 네, 근데 이제 2분기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조금 쉬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뭐 전쟁 나면 뭐가 좋겠습니다만은 네, 방산주 섹터에는 좋죠. 그렇죠. 근데 이제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항상 실적이 붙어줘야 돼요. 네, 그럼 이제 실적 얘기할 때는 항상 저희가 수주 잔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현재 수주 잔고가 75조가 넘습니다. 네, 주요 방산 기업들 다 합치면은. 근데 이게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정부에서도 200억 달러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그러니까 최소가 그 예를 들면 매년 15조 정도만 수주를 받아도 실적이 크게 망가질 건 없거든요. 왜냐하면 현 수주 잔고 계속 유지되는 수준인데 200억 달러면 훨씬 더 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해 하반기 때 저는 이거 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아마 잠시 쉬는 구간인데 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앞으로 가냐 마냐를 사실은 이제 발목을 잡는 게 몇 개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유럽 쪽에 사실은 저희가 폴란드 향이 굉장히 셌죠. 그러면 야 폴란드만 없다. 폴란드만 있는 거 아니냐. 그쵸. 다른 나라는 없냐. 아니다. 우리 루마니아도 있다. 라고 얘기가 나왔고 최근에 이제 EU에서도 이제 자국 야 이 자체적으로 조금 해결하자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별 상관은 없는 게 이미 계약을 다 대부분 한 대가 대부분이고 네. 최근 들어서는 또 아랍 쪽으로 또 넘어가고 있어요. 아시아 쪽으로
정도랑 이렇게 확대가 되다 보니까 저는 나쁘지 않고 최근에도 하나오션 주가 잘 갔을 때를 보시면 미국의 조선소 인수했잖아요. 네, 해군 기지 바로 옆에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전 세계에서 국방비 지출을 제일 많이 하는 1, 2, 3가 미국, 중국, 러시아입니다. 아, 미국, 중국, 러시아. 네, 근데 이제 미국 본토의 옆에 가고 딱 붙었다라는 거거든요. 옛날엔 뭐 K9, 뭐 천무 저희가 흔히 하는 이런 것들만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해군까지도 노리고 있다. 그다음에 네. 이제 우리나라 지금 잠수정이나 구축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호주, 캐나다, 미국 노리는 데 굉장히 많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쵸. 좀 섹터가 확대되고 있다. 지상 방산에서 해양까지. 해양까지 네, 간다. 하다 보니까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또 이제 이것도 있습니다. 전쟁 종식되면 안 좋은 거 아니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되면 안 좋은 거 아니냐? 뭐 그런 이렇게 얘기도 진짜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종식이 되더라도 앞에서 아까 전문가님이 얘기하셨지만 자주 국방 문제가 또 자꾸 대두가 부각될 될 거니까.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럽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근 30년 동안 국방비 지출이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왜냐면 뭐 미국에서 웬만하면 다 해주고 그쵸. 유럽에서는 사이 좋았으니까. 그치, 굳이 그럴 필요가 네, 없었으니까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거 할 바에 복지에 돈 쓰자. 네, 이거였는데. 복지 국가들이 많으니까. 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게 조금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방비를 없던 상태에서 갑자기 급증은 안 됩니다. 그럼 다른 걸 줄여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때 가성비를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K방산이다. 맞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틈새 시장도 충분히 우리나라가 잘 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유럽 국가에도 네. 이런 틈새 시장을 노려서 K방산의 수출도 그리고 실적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문제들도 있었고 적당한 평가는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주가가 정체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게 길건우 대표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댓글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방산 이제 끝 아닌가요?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슬이 전문가님, 방산이 진짜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떻게 보세요? 아까 뭐 저평가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거기에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해 주신다면? 저평가라고 보기보다는 저도 약간 적당한 가격이라고 좀 보지만 아까 네, 이제 네. 그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지금 가격대에 무리하게 조금 따라가시기보다는 추가적으로 이제 3, 4분기 때 조금은 이제 쉬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이 눌렸을 때는 다시 한번 접근은 가능하다라는 좀 얘기였고요. 사실상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조금은 신규 관점에서는 접근 가능하게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이제 수출에 대한 부분들도 가시화가 되고 있고 뭐 수주 잔고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있고 돈도 잘 벌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반영이 되었다는 거고 지금은 좀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에서 대표님도 말씀 주셨다시피 이 자주 국방에 대한 중요성은 앞으로도 좋아질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호흡을 조금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좀 내려왔을 때 많이 내려와야겠죠. 지금 고점 대비 뭐 LIG 넥선 기준으로는 고점 대비 한 20-30% 정도 밀렸을 때 접근을 가능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그 밑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현대 로템 전부 다 뭐 K9 관련해서 K2 전차 관련해서 앞으로 좀 유럽 쪽에 또 이제 수출을 다변화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지금 방산주들이 적당한 좀 가격 가치를 좀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신규 관점에서는 눌렸을 때 접근이라는 것을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눌릴 때 접근하자 이런 얘기, 뭐 장기적인 얘기들을 좀 해주셨는데, 근데 아까 또 뭐 방산이 또 유럽 국가에서는 또 이런 메리트가 있어서 공략할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해주셨어요. 근데 뭐 지금 보면 원재료의 물가 상승 등 우리나라 방산 제품 가격도 뭐 같이 상승하게 된다면, 같이 상승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기술력으로 승부가 가능한 건지, 경쟁력은 좀 저하되지는 않을지 이런 거 조금 궁금하거든요, 길건우 대표님. 괜찮아요. 그래도 네. 괜찮다, 돈벌이. 왜냐면 우리만 비싸집니까? 다 같이 비싸지는 다 같이 것을. 비싸지는 거고 그다음에 네. 이제 사실은 그 방산 쪽은 원래는 원자재 가격만으로만 따지면 굉장히 낮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게 몇십 조씩 하고 네. 하는 이유는 심플해, 아니 몇 천억씩 하고 하는 이유는 심플한 게 네. 그냥 그게 다 기술력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기술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제 궁금하실 건데 네. 우리나라 K9 그렇게 좋아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모르니까요. 좋아요. 좋아요? 네, 어느 정도 좋냐면 사거리가 깁니다. 근데 기존의 자주포 같은 경우가 사거리 좋아봤자 30km대였거든요. K9 40km 갑니다. 근데 그 40km 가는 게 미국이랑 독일에도 그 자주포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랑 우리나라 K9이랑 가격 비교하면 딱 4배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4배 싼데 사거리 비슷해요.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네, 그리고 이제 네, 제가 이제 그렇게 K9을 되겠네요. 또 잘 얘기를 하는 게 제가 네. K9 7년 만졌습니다.
간부 아. 출신이어서 그러셨군요. 15초에 3발 쏩니다. 실질적으로 또 네. 많이 보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실 수밖에 그래서 없겠네요. 가격 좋고 기술력 좋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 물가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돼서 오르는 것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도 질적으로 좋고 가성비도 좋기 때문에 K방사는 글로벌적으로도 영원할 것이다 라는 좀 긍정적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좀 걱정되는 게 그런 거 있어요. 북한의 도발이 계속 요즘에 지속되잖아요. 뉴스도 많이 나오겠지만 단기적으로 방산주에 영향을 좀 어떻게 될까? 영향들은 없을까?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슬이 주무관님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 이게 북한이 항상 도발을 해오면 뭐 국내 방산주들은 이렇게 주가적으로 항상 반응을 조금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좀 도발을 해온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사실 당연히 이제 국방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더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사실 도발을 해오는 게 좋지는 않지만 방산 관련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악재보다는 호재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다만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뭐 관련 기업들의 뭐 수출이나 뭐 이런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으로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말씀하신 이제 그런 이제 이슈들로 인해서 주가에 단기적으로 뭐 수급 정도는 들어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는 또 좋게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살펴볼 수 있다라는 얘기해 주셨고 두 분이 또 보고 계신 또 방산주 안에 원픽 종목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종목들이 지금 방산주 안에 들어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산주 하면은 떠오르시죠? 두산에너빌리티,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먼저 이슬이 전문가님의 원픽은요. LIG 넥스원입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지금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이런 얘기를 아까 해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원픽으로 LIG 넥스원이 좀 나왔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저희가 설명해야 될까요? 우선은 가장 이제 대장격으로 갔던 이제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어떠한 그런 전망 자체가 일단 가장 좋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1번으로 좋다. 네, 탑픽이다. 왜냐면은 이제 그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미사일 중에서 압도적인 이제 1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데 앞으로는 이제 시대가 발전을 하면서 뭔가 전차나 포보다는 미사일을 사용할 확률이 상당히 좀 많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와 관련된 이제 LIG 넥스원을 좀 탑픽으로 꼽아보도록 하겠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매출액의 50%가 또 유동우에서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방산주 중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당연히 수주잔고겠죠. 그래서 수주잔고도 현재 한 19조 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뭐 사우디와 천공투를 또 계약을 하면서 앞으로 뭐 루마니아 그리고 이라크 쪽에도 지금 협상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비공도 한번 이제 수출에 대해서 협상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쌓여 있는 이제 수주 잔고가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올해부터 매출액이 어느 정도 좀 담보가 되어 있습니다. 향후 몇 년 동안. 그래서 최소한 이제 3조 원대 이상은 매년 좀 나와줄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포인트로 좀 삼아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 쪽에서 이런 이제 미사일에 대한 재고가 굉장히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미국에서 그 우크라이나 쪽에 무기를 좀 지원하다 보니까 재고가 굉장히 좀 부족한 상황인데 이게 지금 미사일 같은 경우에 뭐 하루 만에 만들 수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 보면은 이제 수입에 대한 부분들도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여기서 이제 협력국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이제 고스트 로보틱스라는 이제 미국의 로봇 기업과 또 이제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추진이 되면은 기업 가치는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게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이런 방산 시장에서 가장 이제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에 진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실질적으로 얼마나
거기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지는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최근에 이제 고스트 로보틱스의 어떤 실적을 보게 되니 실적도 굉장히 좀 양호합니다. 특히나 이제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유일하게 이제 동종업계에서도 흑자 전환을 했고요. 작년 실적도 굉장히 좀 양호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기술력이 좋다. 어느 정도 미국 내에서도 동종업계에서 굉장히 좀 인증을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 두 기업이 이제 뭐 합병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뭐 방산과 로봇에 대한 결합으로 또 한번 좀 볼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목표 주가는 더욱더 상향하는 리포트들도 좀 많이 나오지 네.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주잔고 중요한데 19조 원대 매출액이 담보가 되어 있고 최소 3조 원 이상 매년 실적 나올 것 같다. 실적에 대한 메리트를 집어주셨어요. 지금 19만 8,300원에 LID 넥선 흘러가고 있는데 목표 주가 상향 조정되는 리포트들 보시면서 과연 어떤 부분들이 좀 포인트로 작용될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방산 얘기하니까 또 우리 세 명 중에 그래도 유일한 군필이시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또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걸 또 만져봤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셔서 원픽 종목을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또 K9이라. K9. 에어로스페이스. 네. 그리고 이제 수주는 얘기를 워낙 많이 네, 했으니까. 방산주의 원픽주.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네. 9월에 또 네. 인수합병 이슈가 또 있지 있죠, 않습니까? 있죠.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방산 쪽에 더 몰입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나라의 이제 우주항공청도 네. 개국을 했죠. 근데 사실 그때 하고 나서 지금 또 HBM에 샥 묻혀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 우주 쪽도 저는 보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방산과 우주 같이 보자. 네, 같이 보는 게 맞는 게 최근에 그 뉴 스페이스라고 하잖아요. 미국 쪽에서도 사실은 이제 옛날에 나사처럼 정부에서 주도하지 않나요? 네. 지금 다 주도는 스페이스 X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정부 국책 사업을 주도해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수순 자체가 결론은 앞으로 한 10년, 15년 지나면 이거 많이 방산에서 우주까지 갈 맞아요. 거다.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원스톱으로 다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고 9월달 이슈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겹포제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